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룩북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여장남자 달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장남자 달봉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저는 여장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인 시선에서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달봉이라는 닉네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여장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장은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럼 처음에 여장을 시도해서 딱 거울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좀 더 잘 어울렸으면 좋겠었는데 네. 확실히 저도 좀 실패를 많이 했던 게 보통의 여자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과도기를 좀 많이 거쳐봤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스킬과 관련이 있어요? 스킬도 스킬이지만 일단 옷 보는 자체 시각도 편협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는 꼭 치마 뭐 이런 것처럼.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저도 여자처럼 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화장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 잘 몰라서 유튜브로 많이 보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걸 찾아봤을 때 찾아보다 보면 그 문화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여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화를 좀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통의 여장을 하시는 남성분들은 왜 여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장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가시는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는 커플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여자친구한테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를 담아서 본인한테 투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자가 되고 싶은 것과는 아예 다른 거네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인터뷰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하나 짚고 여장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달봉님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겪고 계시고 네. 앞서서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질병은 아니에요. 네, 처음 들었어요, 저도. 염색체 이상의 희귀 난치 질환이긴 한데 보통의 XXY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고요. 180의 키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체무가 좀 적고 여성형 유방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그 룩북 하시는 걸 봤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는 말 안 하면 모르겠더라고요. 그 영상도 그런데 오늘 실제로 뵈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봤을 때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딱 그냥 지나가다 보면 165에 한 48kg 정도 되는 그냥 여리여리한 여성으로 볼 것 같아요. 이상적인 여성의 체형이잖아요. 그럼 달봉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제가 의학적으로는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저보다 조금 더 정도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검색을 해보니까 선천성 질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겪고 있구나를 언제 좀 아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미리 알았던 케이스긴 한데요. 아버지도 키가 크시고 어머니는 중간 사이즈의 그런 키를 가지고 계시는 거에 반해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성장이 좀 느린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자식 걱정에 성장 검사를 하신 건데 키가 안 클까봐. 네, 그쵸. 네. 네, 저는 중학생 때 15살에 성장 검사를 통해서 처음 그걸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럼 어머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차별과 인식에 대해서 싸워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지키시기 위해서 더 남성다움을 강조를 많이 하셨고 살아가면서 저는 좀 여성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옷을 입었는데 저를 굉장히 남자답게 키우시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도 치료를 받게 하셨고 그런 노력을 하셨었어요. 사실 제가 그 병명을 처음 알았을 때 또래의 남자들과는 제가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알다 보니까 그러면서 성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그러면서 제가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여자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남자를 좋아하는 건지 헷갈렸던 시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좀 헷갈리셨어요?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까지도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27살쯤에 우연한 계기로 트랜스젠더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게이가 아니고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그때부터 확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증후군이 성욕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나 보네요. 성욕도 조금은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춘기 때는 되게 왕성하잖아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한 10번 한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2-3번에 그치는? 남들이 10번 할 때. 네, 그쵸. 그럼 지금은 이제 성인이시잖아요. 학창시절 네. 말고 이제 성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통 남자와의 성욕 차이를 좀 느끼시나요? 좀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일반 남성들도 그렇겠지만 네. 좀 성욕이 올라오면 자해라는 걸 하잖아요.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는 호르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잘 되질 않지만 지금 안 한 지는 한 반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자로 치면 진짜 현자네요. 아, 예, 현자. 그쵸. 남자로 따졌을 때. 네, 맞습니다. 반년이면. 아무래도 이게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병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네. 자기 역할을 못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솔직히. 클라인페터 증후군도 몰랐고. 근데 지금 이런 여장을 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군대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군 생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병이 네. 면제사유인지 몰랐어요. 네. 부모님이 워낙에 남성처럼 키우고 싶어 하셨고 저는 이걸 네. 제대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럼 100% 부모님 알고 계셨다. 네, 그쵸. 그렇죠. 겁나 억울하네요. 네, 그쵸. 안 가도 되는 건데. 그럼 군대 생활에서는 좀 힘든 거 없었어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일반적인 남자들의 집단을 이루어서 뭔가 해나간다는 가치관이랑 네. 저랑 많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긴 한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일반 육군은 아니어서 훈련도 많이 없었고 어디 나왔어요? 교도관 분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경비교도대를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런 외모에서 그런 얘기가 만기 전역 나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신체적으로는 힘든 건 없었어요? 훈련이 좀 적다고 했지만 네. 여성으로 봐도 되게 여리여리하신데 남성으로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봤으면은 정말 왜소한 남자인 거잖아요. 네, 그쵸. 보통은 좀 힘에 붙이는 것 같긴 해요. 남들 열이라는 에너지를 낸다면 저는 한 4, 5? 많게는 6?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행정병에 있었기 때문에 네. 행정병은 좀 그래도 네,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되게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신이나 영혼은 여성인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군대를 갔는데 다 여자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쵸. 아무래도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들도 좀 있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전역하고 나서 이제 아셨잖아요. 네. 이게 면제사유라는 걸. 따지진 않았어요? 나중에 따지긴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는 걸 아셨는데 어떻게 그런 걸 얘기를 안 할 수 있냐. 따지긴 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 사회가 군대를 나왔냐 안 나왔냐의 그런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성견 지명이 있지 않으셨나. 프리미엄 탈모 샴푸 러빔을 빠르게 소개합니다. 저는 늘 촬영에 있다 보니 머리를 만지고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러빔 탈모 샴푸를 쓰고 나서는 머리를 감고 나서 빠지던 머리카락 수가 대부분 줄었고 머리를 말리고 나면 뿌리 볼륨이 살아나고 모발도 엄청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또 멘톨 성분이 첨가돼 엄청 시원하고요. 탈모 케어의 핵심 성분인 징크피리치온, 실크 아미노산, 판테놀, 바이오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 두피 모발 건강과 탈모 증상 완화에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탈모 증상 완화, 지금 바로 러빔하세요. 그럼 지금은 부모님께서 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커밍아웃을 했을 때 굉장히 극렬하게 반응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타 트랜스젠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질환도 가지고 있고 제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할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런 외형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풀 네. 접어서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거부감이 없으니까 의외로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힘들게 헤쳐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걸 조금 보시지 않았을까요? 희망을? 지금 여장 남자 달봉이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그 컨텐츠를 봤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몸매를 조금 뽐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수가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럼 거기에 따른 반응들도 있을 거잖아요. 기억에 남는 질문 한두 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를 어떻게 네. 처리를 하느냐. 철이요? 네. 옷을 어떻게 입든 튀어나오기는 마련이잖아요. 아, 숨기기도 해야 되네. 네. 옛날에 여장을 하셨던 분들은 탁이라고 해서 탁? 네. 이 부분을 밑으로 내리고 그 부분을 투명 테이프라던가 그런 걸로 고정을 해서 아예 안 보이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 행위 자체가
이게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냥 티가 나는 대로 입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크기가 케바케다 보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조금 내리고 그냥 입으면 티가 안 나. 그런 것 같아요. 좀 작다. 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작은 게 더 좋으시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네 저한테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자가 되고 싶은 분이 아니었으면 너 작잖아 이러면 욕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편하게 얘기했어서 좋네요. 맞습니다. 함부로 이제 건들면 안 되는 이렇게 불문율 같은 거라서 그 부분은. 아까 댓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간혹 그렇게 바라보시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성적으로 드립을 많이들 보내시는 편이기도 하고요. 영상 판매라던가 은밀한 부위를 찍어서 좀 보내줄 수 있느냐? 그런 걸로 수익을 올릴 생각이 없냐? 뭐 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류의 질문들도 많이 받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수익을 올릴 생각은 없기 때문에 늘 똑같은 반응으로 대처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룩북을 하게 된 계기는 여성분들이 그런 룩북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더 수위를 넘나드시는 분들도 꽤 많죠, 많으시기 많죠. 네. 때문에 이런 트랜스젠더들도 이런 룩북 영상을 충분히 찍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장을 하는 커뮤니티도 있고 그들만의 문화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던 그 여장 남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여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과도기를 겪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크로스 드레서라는 그런 어원 자체가 여장에 대해서 취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미를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또 다른 여자의 모습으로 투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봉님의 경우 말고 제가 예전에 여장을 하시는 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트위터에서 이제 여장 남자를 검색했더니 이제 거기서도 매매라던가 어떤 성적 어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수요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보통 러버라는 분들이 일반 여자들의 약간 환멸을 느끼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CD 분들이나 트랜스젠더 분들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러버. 정확히 CD바는 뭐 하는데요? 똑같은 술집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알고 계시는 트랜스젠더 바와 CD바가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일하시는 스태프분이 CD이냐 트랜스젠더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갓 여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CD바에서 제공하는 메이크업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아, 거기서 해줘요? 예, 그렇죠. 네. 페이를 받고 여장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갓 시작하신 분들은 CD바에 대한 접근성이 좀 용이한 편이고 트랜스젠더 바는 수술을 어느 정도 끝내신 트랜스젠더 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편이어서 CD 분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D, 트젠 뭐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저는 이제 트랜스젠더 분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굉장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 이제 여자가 되고 싶냐라고 여쭤봤을 땐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달봉님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으로 어느 정도가 여자 쪽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 편견일 수 있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도 외모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거부감이 드냐 안 드냐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자가 되고 싶다고 그들과 소통을 했을 때 좀 경계하거나 질투할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여성이시니까. 네, 맞아요. 실제로도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향한 그런 시선들이 좀 강하면 저도 거리를 좀 두는 편인 것 같아요. 제 뼈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병 자체를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사회적 인식이랑 결부가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오는 그런 부러움의 시선을 조금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여장하고 걸어보면 진짜 현타가 너무 세게 올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여자의 느낌 나야 하는 만족도가 있을 텐데 만약에 한번 추측을 해보셨을 때 골격이 여성의 골격이 아니라 저 같은 골격에 예를 들어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도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만족도는 역시나 케바케긴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편이긴 하죠. 그럼 이제 미래를 보고 질문을 드리면 그런 수술은 향후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있고 이게 해마다 점점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올라요? 내리는 게 아니고? 네. 아, 그나마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게 있다면 이제 국내 의료진들도 이런 수술에 대해서 다루는 과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대학병원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수술을 태국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있는 것 같아요. 여장하는 문화가 더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멈춰 있다고 생각하세요? 더 많이 퍼지고 있고 연령대들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장이라는 그런 컨셉 자체가 꼭 저희뿐만이 아니고 코스프레 네. 같은 그런 만화 캐릭터의 컨테스트도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여장에 대한 그런 접근도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달봉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환으로 시작해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 더 잘 깨달았고 지금은 그래도 정해진 길을 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성 정체성이나 혹은 클라이언 패턴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이라던가 현 상황이 혼란스러우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그런 경험담을 많이 써둔 그런 사이트들이 많지만 그래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않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코멘트와 의료기관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도 조언과 충고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정규 코스대로 가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트랜스젠더와 크로스드레서 분들도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지만 저처럼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성 정체성의 확립을 해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만 바라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